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딱 30 된 직장인이에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이고 직장도 서울입니다. 모 눈에는 모만 보인다고 요즘에 저는 저와 비슷한 겪은 사람들 사연을 찾아다니며 위안을 얻고 있었는데 이제는 저의 사연이 다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내봅니다. 저는 작년 가을에 파혼했어요. 지금은 당연히 주변 정리도 다 되었고 마음 정리도 깨끗이 한 상태고요. 나이가 30 넘어가면서 올봄에는 주변 친구나 직장 동료들이 결혼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직 남들 청첩장을 받으면 뭔가 싱숭생숭한 기분이 들긴 합니다. 저는 파혼하고 나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전에는 사랑만 있으면 돈이나 다른 조건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수준도 얼추 맞춰서 하는 결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조건과 돈이 중요한 요즘이라지만 저는 예비 남편의 배경이나 조건을 1순위로 따지지 않았는데 내가 결혼할 사람은 저와 전혀 다르게 사랑보다는 조건 따지는 모습 보고 원래 결혼이라는 건 사랑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파혼이라는 건 어느 한쪽에만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결혼 준비하면서 자주 다툰다고는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결정적으로 예비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저로서는 결혼할 이유가 없어서 파혼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파혼 얘기 먼저 꺼낸 사람은 남자친구가 먼저이긴 했습니다. 저랑 남자친구는 지극히 평범한 커플이에요. 교제한 기간도 5년으로 긴 편이고요. 저는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였지만 남자친구는 사귀는 초반에는 졸업도 못했던 때라 함께 추억도 많고 또 솔직히 말해 금전적으로 제가 남자친구를 도와준 부분도 많습니다. 대단한 목돈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데이트 비용이라든가 선물 같은 것들이요. 또 취업 준비할 때는 입고 갈 옷이 마땅치 않다길래 양복이랑 구두, 가방까지 백화점에서 사주곤 했죠. 여자친구로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준 거고 그때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때 저한테 정말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면서 나중에 몇 배로 잘해주겠다면서 저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매번 이렇게 나 챙겨줘서 미안해서 어쩌지. 매번 너한테는 도움만 받네. 대신 내가 좋은 회사 취직해서 너한테 잘하는 걸로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 뭘 미안해하고 그래.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로 해줘. 그리고 오빠 말대로 나중에 취직해서 내가 해준 것보다 훨씬 잘해주면 되지. 나 정말 오빠 돈 벌면 비싼 거 막 사달라고 한다? 그래. 민경이 네가 사달라는 건 다 사줄게. 전부 다 사줄 테니까 그때 가서 말만 해. 혹시 여자친구 도움받는다고 남자친구가 의기소침할까 싶어 저는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사회생활 시작한 지 2년 차라 그다지 월급이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월급 절반이 넘게 카드값으로 나가면서도 남자친구에게 써서 아깝다는 생각은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취업 준비 열심히 하는 남자친구는 취업이 잘 되지 않았어요. 처음 두세 번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내가 부족하니 더 열심히 준비해야지 심기일전하다가도 나중에는 술 먹고 자괴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제 위로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학발도 그저 그러니 이렇게 매번 잘난 놈들한테 밀려서 떨어지나 보다. 나 이러다가 백수로 30대까지 있다가 알바 전전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그런 기운 빠지는 말을 해. 오빠가 뭐가 모자라다고. 그 회사에서 오빠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보는 거지. 걱정 마. 이제 겨우 몇 번이나 이력서 넣었다고 그래? 다른 공채도 준비해보자. 우리 회사도 하반기에 신입사원 뽑는데 넣을 수 있는 데는 다 넣어보자.
넌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너는 나보다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으니 당연히 이력서에 써넣는 스펙부터가 다르잖아. 나는 학교 다닐 때 스펙 쌓기는커녕 학비 버느라 남들이 다 가는 어학연수도 한번 못 가봤어. 이러다가 진짜 후진 회사 들어가서 계약직 전전할 수도 있겠다 싶네. 다른 회사도 준비해서 지원해보자, 오빠. 벌써부터 이렇게 실망하지 말고. 오빠, 나는 10번 넘게 지원한 회사 떨어졌어. 나는 뭐 누구 빼고로 된 줄 알아? 요즘 세상에 그런 게 통하지도 않고 면접도 블라인드라잖아. 실없는 소리 그만하고 오늘까지만 딱 술 먹고 심기일전하자. 응? 저는 남자친구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저는 서울 사대문 안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 나온 건 맞아요. 남자친구는 명문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서울 소재 대학 공대를 나왔는데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남자친구는 취업해서 계속 낙방하는 이유를 그런 외적인 조건에서 찾더라고요. 뭐라고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된다 하니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저는 가정 형편이 남자친구에 비해서 비교 불가할 정도로 좋긴 합니다. 아빠는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대표세요. 엄마는 화가로 현역에서 활동하시고요. 그렇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유복하게 자랐고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건 잘 몰라요. 공부도 곧잘 해서 좋은 대학 무난하게 입학해 학교 생활했고요. 주변 친구들은 솔직히 제가 남자친구 만나는 걸 부모님 빼고 다 반대했습니다. 특히 친구들은 제가 남자친구 만나는 걸 이해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저 좋다는 사람도 마다하고 그저 그런 학교에 집안도 넉넉지 않은 남자인데 연애만 하지 결혼까지 하냐고 뜯어말렸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필시 크든 작든 문제가 생길 거고 쉽지 않을 거라고 조언했지만 그때는 친구들한테 저도 너희들이 뭘 하냐고 큰 소리 쳤습니다. 사람 앞일 함부로 재단하는 거 아니라고요. 암튼 저는 그때만 해도 남자친구를 참 많이도 사랑했네요. 자랑은 아니지만 연애 경험이 없으니 아마 뭐가 단단히 쉬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는 취업 때문에 마음고생을 꽤나 했어요. 저도 남자친구 취업 때문에 주말에는 늘 도서관 데이트를 하거나 같이 토익 시험 응시를 하거나 했죠. 그런데 그 뒤로도 남자친구가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한 회사에서 2번의 낙방을 하자 실망을 이만저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좀 놀랐어요. 심지어 일자 서류 전형 붙고 면접까지 간 회사에서 떨어졌을 때는 너무 안타깝고 속상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본인은 어떤 마음일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지금이라면 절대 제가 관여하지 않겠지만 그때는 저도 어려서 뭘 잘 몰랐고 무조건 남자친구가 취직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결국 개인적인 인맥을 활용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빠였습니다. 아무리 남자친구라도 차마 우리 아빠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보라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아빠에게 남자친구를 아는 회사에 좀 넣어달라고 무리한 부탁인 줄 알면서 해버렸어요. 아빠 친구분 중에 왜 안산에서 큰 회사 하시는 분 있죠? 김 소장 말하는 거야? 있지. 근데 그건 왜? 네가 전공한 분야 회사는 아닌데. 실은 아빠, 나 정말 이런 부탁 어렵지만 꼭 하나만 부탁드릴 게 있어요.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하는데 딸내미 소원이라 생각하고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될까? 뭔데 그리 간절하게 묻는 거니? 아빠가 들어줄 수 있는 거면 들어주겠다만 너무 상식 밖의 부탁이면 못 들어주지. 저는 떨어지지 않는 입이지만 아빠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선호 오빠 말이에요. 지금 취업은 급한데 이력서 넣는 곳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다 대기업이랑 대기업 계열사라 스펙 좋은 사람들이 많이들 지원하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눈 낮춰서 중소회사도 알아보고는 있는데 여기서 또 떨어지면 실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도 지원하겠지만 아빠 지인분 회사에도 이력서 넣을 테니까 어떻게 잘 좀 말해주면 안 될까? 민경이가 그놈을 많이 좋아하나 보네. 근데 너 지금 아빠한테 이런 부탁하는 건 청탁인 거 알아? 공적으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이런 청탁은 요즘 절대 안 먹혀. 아무리 아빠가 회사 사장을 잘 알아도 네 남자친구가 적합하지 않은 인물인데 뽑아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아무리 딸이지만 그 부탁은 아빠가 들어주기 힘들겠는데? 아빠는 당연히 예상대로 처음에는 거절하셨습니다. 공채로 들어오는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뺏을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사실 아빠 말이 맞죠. 안 되는 부탁이지만 그래도 한 번은 말해보자 한 건데 아빠가 안 된다고 하시니 좀 실망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망하자 아빠가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니만 뜻밖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신규 공채는 어렵지만 수시 채용으로 뽑는 곳이라면 괜찮지. 마침 내가 아는 회사가 있는데 얘기 한번 넣어봐 주랴? 네 남자친구 이력서 어디 한번 아빠한테 가지고 와봐. 정말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 그 사람 내가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인데 요즘 너무 안 풀리는 것 같아서 마음 아팠단 말이야. 근데 아빠, 내가 소개해줬다는 말은 비밀로 해줘요? 내가 회사 수시 모집하는 공고문 보여주고 지원서 넣어보자고 할 테니까 내가 아빠한테 말했다는 건 비밀? 혹시나 알면 나중에 자존심 상할 수도 있잖아요. 아직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 일단 이력서 보고 아빠가 얘기해 줄 테니 기다려봐라. 그 뒤 저는 남자친구 이력서를 아빠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빠 지인 회사에서 뽑는 직원이 경력 상관없이 남자친구 전공이 필요한 회사였어요.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요즘 한창 뜨고 있는 회사로 코스닥 상장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그 회사 사장님이 아빠에게 기술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왜 코시국 때 회사 휘청거릴 때도 아빠가 큰 하청을 주신 덕에 부도를 면했는데 위기를 기회 삼아 지금 승승장구하는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사장님이 아빠는 엄청 챙기십니다. 명절이면 늘 선물 잊지 않고 보내주시고 골프도 자주 같이 치시고요. 그러다 보니 아빠도 어찌 보면 곤란할 수 있는 부탁을 하셨던 거고요. 아빠 부탁을 들은 사장님이 마침 남자친구 이력을 보고는 적임자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에게 아빠 지인의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보자고 살살 꼬셨습니다. 사실은 남자친구는 처음 들어가는 회사이다 보니 아마 자기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 기준의 회사에서는 남자친구 스펙이 모자랐을 테고요.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지원하자는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이런 회사는 나중에 경력직으로 연봉 올려서 입사해야 하는 회사지 신입으로 들어갈 만한 곳은 아니지. 중소기업이라 연봉이라 직원 복지가 대기업에 한참 못 미칠 텐데 나는 별로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오빠, 처음부터 너무 좋은 회사만 바라지 말고 작은 회사에서 경력을 쌓는다고 생각해야지. 나중에 다른 기회를 잡으려면 이런 회사에서 일한 경험도 분명 도움될 거야. 그리고 내가 들어보니까 이 회사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직원 대우도 좋고 연봉도 동종업계에서 꽤 높은 수준이라더라? 믿져야 본전이니까 지원해보자. 이 회사는 공채 아니라서 아마 아는 사람만 지원할 텐데 이런 기회 흔하지 않잖아. 남자친구 설득해서 회사에 지원했는데 당연히 면접 보러 오라는 통보를 며칠 후에 받았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단단히 부탁드렸어요. 사실 아빠는 얼굴 한번 안 본 딸의 남자친구가 그리 미덥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하니 아빠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마음을 써주신 거죠.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남자친구는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누구보다 마음 고생한 걸 옆에서 지켜봤던지라 더 그랬습니다. 물론 남자친구 입사 과정에 우리 아빠 입김이 있긴 했지만 비밀이었고요.
남자친구도 1순위로 마음에 드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슬슬 자기 부모님에게도 염치가 없던 차에 잘 됐다 싶었는지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우여곡절을 겪으며 입사한 회사에서 남자친구는 생각보다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았어요. 생각보다 직원 복지도 좋고 연봉도 초임치고는 적지 않은 편이라 열심히 모으면 금방 자리 잡겠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직장인이 되고 나니까 예전보다 때깔도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1년 차에 차도 사더니 자기 부모님에게 아들 노릇을 이제야 제대로 하는 것 같다면서 기뻐했습니다. 성과급 받았을 때는 저에게 고맙다며 선물도 사주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참 고마운 게 많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많이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연애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 다 해보자. 그래, 나도 그동안 참은 거 많았는데 오빠한테 다 해달라고 해야겠다. 오빠가 다 해줄 거지? 그럼 말만 해. 너 가고 싶다는데 먹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저한테 고마웠다는 말을 하며 그동안 제가 해줬던 걸 한 번에 갚겠다는 듯 참 잘해줬습니다. 우리는 서로 직장 생활하면서 여느 연인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또 기념일마다 서로에게 선물도 하고 평범하게 연애했습니다. 남자친구는 회사 특성상 지방 출장도 있었고 특히 해외 나갈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늘 잊지 않고 제 선물을 사다 줄 정도로 저에게도 잘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9 되던 해에 남자친구가 직장 입사 3년 차였는데 결혼하자고 말이 나왔어요. 남자친구 집에서 결혼할 여자 있으면 데리고 오랬다고 하면서요. 남자친구는 원래 입사할 때까지만 해도 집안 형편이 안 좋았는데 회사 들어가고 나서 가족들 운대도 트인 건지 남자친구 아버지가 하시던 일도 잘 풀렸다고 하네요. 아마 장남인데다 30이 넘은 나이라 사귀는 여자가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긴 시간을 사귀다 보니 남자친구도 제가 사는 집도 알고 우리 아빠가 사업을 하는 회사 대표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서 집이 잘 산다는 사실도 결혼을 서두르는 요인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제가 워낙 결혼에 대해서만은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을 알고 계셔서 남자친구가 마뜩잖아도 싫다는 말은 못 하셨습니다. 엄마는 좀 안달복달 하시면서 다른 사람도 만나봐라, 선도 봐라 하셨지만요. 아빠는 그냥 저 하는 대로 놔두라는 입장이셨고요. 오래 사귀었으니 이제는 얼굴 볼 때가 됐다고 하시면서 남자친구를 정식으로 우리 집에 인사시키라고 하시길래 그렇게 했습니다. 엄마는 대충 얘기는 들으셨지만 실제로 남자친구를 보고 나서는 마음이 누그러지셨더라고요. 일단 인물이 멀끔하고 어른들에게 싹싹하게 구는 모습에 아마 이 정도면 딸을 보내도 괜찮겠다 싶으셨는지 예비 시댁 인사드리고 나서 상견례를 잡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그리 말씀하는 아빠에게 너무 이르다고 한 소리 하셨지만요. 아니 사람을 앞으로 몇 번 더 찬찬히 봐야지. 당신은 뭘 벌써 상견례를 잡으라고 그래요? 나는 아직 긴가민가 하는데. 우리 민경이 나이도 아직 어리고만 조금 더 애들 만나는 거 지켜보는 게 어때요? 그동안 만날 만큼 만났고 이제 둘 다 결혼할 나이야. 직장 생활도 자리 잡고 하고 있으니 빨리 결혼해서 자리 잡는 것도 나쁘지 않지. 민경이는 어찌 생각하니? 저도 어차피 결혼하는 거면 굳이 몇 년 뒤로 미루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둘이 잘 의논해서 결혼 추진해 볼게요, 아빠. 어쨌든 우리 아빠는 딸인 제가 한번 마음먹은 걸 여간에서는 잘 바꾸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지 굳이 큰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잘 사는 집 딸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만 있었다가 우리 집에 가보고는 내심 놀란 듯 했습니다. 민경이 너희 집 잘 사는 건 알았는데 이 정도였어? 내가 진짜 너한테 잘해야겠다. 나는 그냥 조그만 사업하시는 줄만 알았는데 오늘 듣고 놀랐잖아. 너희 아버지 회사 알고 보니까 나 다니는 회사랑도 업무 협의 많이 하더라. 그래? 아빠가 워낙 오래 사업하셔서
나는 아빠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잘 몰라. 자식들이 아빠 회사 물려받을 생각도 없어서 아빠가 회사 얘기 잘 안 하시거든. 그게 말이 되냐? 자식들이 가업을 이어야지. 하긴 너희는 딸밖에 없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내가 사위로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지겠다. 내가 너희 아빠 회사에서 한몫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남자친구는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설레어하더라고요. 약간 뭐랄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혼자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것 같아서 황당했죠. 하지만 처가가 잘 살아서 좋은 티 내는 걸 뭐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들 속물 같은 기질이 있는 법이고 오히려 안 그런 척 감추는 것보다야 처가 잘 산다고 대놓고 좋아하는 모습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고 나서 어쩐지 저에게 더 잘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평일에 직장 생활하고 주말에만 만났다면 평일에도 저 회사 앞으로 와서 집에 데려다 주기도 했고요. 우리 부모님 갖다 드리라고 매번 뭘 그리 손에 들려주곤 했어요. 게다가 원래는 특별한 날에만 주고받았던 선물을 시도 때도 없이 주기도 했고요. 제가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부잣집 따님이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면서 진담인지 농담인지 모를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데이트 비용 제가 부담할 때 마음이 안 좋았다면서 자기가 다 돈을 쓰려고 해서 제가 여간 미안했던 게 아닙니다. 예비시댁에 인사 갔을 때요? 한 대도 그런 한 대가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사귀면서 한 번도 남자친구 집에 가본 적이 없어서 긴장했는데 예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뭐라고 저에 대해 미리 들으셨는지 제가 너무 잘난 집안딸이라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너무 대단한 집 따님이랑 결혼한다니까 내가 속이 시끄러운 게 사실이야. 우리는 가진 게 많이 없는 집안이고 돈으로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정말 상관없니? 저도 집에서 큰 도움 못 받아요, 어머니. 이미 저희 둘 힘으로 해보겠다고 말씀드렸는걸요? 비슷하게 시작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너희 힘으로만 하겠다고? 근데 아마 힘들 거다. 우리 아들이 지금 모은 돈이 많이 없어. 나는 네가 부모 도움 거절하지 말고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결혼했으면 하는데. 너무 염치 없다만 결혼은 현실이잖니. 여유 있는 너희 부모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면 절대 도움 거절하지 말어라. 알았지? 초면에 예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우리 부모님 재력을 거론하면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다 받으라는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과연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 말에 예비 며느리에게 하는 말로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저 말만 하신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남자친구가 했던 말도 하셨어요. 그리고 네 아버지한테 우리 선호 잘 좀 얘기해줘.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아주 코딱지만 해서 우리 아들이 능력 발휘를 다 못한다지 않아? 지금 몇 년 일해봤으니 그 경력으로 네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도 얼마나 좋니? 나중에 결혼하면 슬슬 준비해서 장인어른 회사 후계자로 일해도 되는 거잖아. 내가 아들한테 얘기 듣고 설레어서 잠을 못 잤어. 우리 아들이 여자 하나는 잘 만났군 했단다. 아가, 너는 어차피 아버지 회사 이어받을 생각 없다며? 그럼 내조 잘해서 우리 선호가 회사 대표 되게 내조 잘해줘라. 응? 아유 엄마, 설레발 좀 그만 치세요. 아직 상견례도 안 했는데 엉뚱한 꿈이나 꾸고 계시면 어쩌냐고요. 민경이가 오해하겠어요 엄마. 민경아, 오해는 하지 마. 우리 엄마도 내가 너처럼 좋은 집에 장가 간다고 하니까 좋으셔서 그래. 알았지? 괜찮다고 대답은 했지만 이 집안에서는 다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기보다는 그저 우리 아빠 회사 딸이라는 것, 집이 부자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진 듯 했습니다. 어영부영 양가 인사를 마치긴 했는데 상견례도 빨리 잡으라며 예비 시부모님이 조급해 하시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우리 집에서 도움 준다고 하면 다 받으라고 하셨지만 사실 저는 굳이 부모님 도움 없어도 결혼할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돈이야 월급 받는 걸로 모으다 보니
얼마 안 되지만 아빠가 진작부터 제 앞으로 해주신 주식 그리고 아파트도 있었고요. 차차 결혼 준비하면서 얘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을 잡으려 할 때 집안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 아빠는 회사 일을 집에 끌어들이지 않는 분이세요. 밖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올 때는 다 털고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견례 날짜 얘기를 꺼냈더니 조금 어두운 표정으로 결혼을 조금 미뤄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엄마는 결혼을 마뜩찮아 하셔도 아빠는 저를 믿고 결혼하라고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결혼을 미뤄야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아빠,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상견례도 미루고 결혼을 미루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실은 요즘 아빠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게 생겼지 뭐냐. 그래서 당분간 집안 큰일은 좀 미뤘으면 하는데 괜찮지? 저는 아빠 얼굴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아빠 힘든 상황 많이 겪어봤어도 그때처럼 걱정 어린 모습은 본 적이 없었어요. 아빠, 당연하죠. 나는 결혼 꼭 올해 안 해도 되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언제 해도 상관없어요. 아빠 마음 편하고 가족들 무탈할 때 결혼하고 싶으니까 걱정 마시고 당분간 아빠 회사 일 수습하세요. 제가 오빠한테 잘 얘기해서 상견례랑 결혼 날짜는 좀 미루자고 할게요. 그래, 고맙다. 우리 딸 결혼할 때 아빠가 아주 멋들어지게 해주고 싶었거든. 혹시나 회사 힘들어져서 네 결혼식장에서 큰 소리라도 나면 이 아빠가 도저히 너랑 김서방을 못 볼 것 같아서 그래. 아빠가 이대로 망해도 너한테 피해가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니? 아빠, 정말 그 정도로 회사 사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시간 지나면 나아지는 게 아니고요? 아니다. 일단 단정 짓지 말고 노력을 해볼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 할 일 열심히 해. 혼사에게는 아빠 일 안정되고 나서 그때 다시 얘기하자. 아빠가 많이 힘드셨는지 술도 드셨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엄마도 매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보니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일이 된 건 아닌 듯 했어요. 자식들 걱정할까 봐 말씀 안 하시고 있다가 일어나 중에 혼사는 아니다 싶으셨던 거겠죠. 저는 아빠 말대로 결혼 문제는 잠시 접기로 마음먹고 남자친구에게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혹시 모르지만 아빠 회사 부도도 대비를 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어요. 한창 그때가 자영업자도 힘들고 튼튼했던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많이 하던 시기라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결혼 잠시 미뤄야 할 것 같아. 우리 아빠가 당분간은 우리 혼사에 신경 쓰실 여유가 없으시대. 뭐? 갑자기 왜? 우리 올가을에 결혼 안 하면 한참 미뤄야 할 수도 있어. 식장에서 봄에는 예약 못 한다고 그랬어.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거야? 그게 실은 아빠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거의 부도까지 대비해야 할 정도로 안 좋으신지 나한테 오죽하면 혼사는 당분간 미루라고 하시더라고.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 혼사까지 겹치면 혹시 우리한테 피해갈까 봐서 더 그러신 것 같아. 와, 장인어른 회사가 부도 위기라고? 야, 무슨 회사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안 좋아지냐? 그건 말이 안 돼. 나는 뭐 회사 일 안 해본 사람이냐? 절대 지금 갑자기 힘든 거 아닐걸? 그동안 계속 안 좋았는데 장인어른이 티 안 낸 거라고. 아, 진짜 짜증나네. 이 결혼하면 똥 밟는 건가? 저는 남자친구가 하는 말을 듣고 정신이 멍했습니다. 똥을 밟다니요? 같이 걱정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 결혼하면 똥 밟는다는 말을 하다니요. 그것도 아빠 회사가 힘들다는 말을 전하자마자 저 소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오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뭘 밟아? 나랑 결혼하면 똥 밟는 거라니? 나 지금 오빠가 한 말 어떻게 해석해야 해? 어떻게 해석하긴 말 그대로지.
야, 강민경. 나 너랑 결혼하려고 그동안 공들인 게 얼마냐? 너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고 악을 쓰고 공부하고 겨우 취직해서 이만큼 자리 잡았어. 이제 너랑 결혼해서 회사 이직도 하고 편하게 살까 싶었는데 너희 집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 집을 내가 왜 나눠서 줘야 하냐?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에. 그냥 우리 결혼 미룰 게 아니라 그만두자. 나는 자신 없어. 지금 헤어지자 이거야? 오빠 정말 가벼운 사람이었네. 어떻게 몇 년 사귄 그 시간 아무렇지 않게 파혼하자고 할 수 있어? 오빠는 우리 아빠 사업이랑 내 배경이 결혼하는 이유였어?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너 같은 조건 싫다는 사람 있을까? 그거 빼면 너 솔직히 볼 게 뭐 있냐? 아이씨, 결혼 미룰 필요 없어. 너네 아빠 말대로 진짜 회사 망하기 직전이면 이 결혼은 못하는 거지. 우리 집에서도 이젠 반대하실걸? 나도 돈 없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감당해?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저는 갑자기 통보받은 이별과 파혼에 손까지 떨려왔습니다. 이게 내 사랑의 결과인가 싶어 배신감을 느꼈고 남녀 사이의 사귄 기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파혼하자는 거지? 지금 그 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주워 담고 싶어도 절대 주워 담지 못할 거야. 확실히 알아도. 절대 안 주워 담을 테니 걱정 마. 아, 그리고 그동안 내가 너한테 돈을 좀 많이 썼냐? 근데 너도 나 직장 알아볼 때 금전적으로 부담한 건 사실이니까 그건 그냥 넘어갈게. 대신 내가 그동안 너한테 사준 커플링이랑 가방이랑 지갑이랑 또 뭐더라? 암튼 내가 선물해준 것들은 다 비싼 것들이니까 돌려줘. 지금이라도 팔아서 현금화하게. 너도 필요 없을 거 아니야? 뭐? 다 돌려달라고? 그렇게 따지면 내가 오빠한테 사준 옷이랑 신발이랑 맞다. 나 오빠한테도 자전거도 사줬고 스마트워치도 사줬잖아. 똑같이 돌려주던가. 야, 그게 벌써 몇 년 전 건데. 이미 버린 것도 있고 돌려받아봤자 몇 푼 되지도 않는 것들이야. 근데 내가 해준 건 최근이잖아. 그건 전부 돌려줘.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파혼하자는 말도 모자라 저에게 선물한 물건을 되돌려달라는 찌질한 인간이더라고요. 저를 덩그러니 남겨놓고 자리를 떠나버렸고 저는 집에 돌아와 펑펑 울었습니다. 차마 부모님 앞에서 우는 모습은 못 보이겠더라고요. 하지만 눈치는 채신 건지 제가 결혼을 미루지 않고 그냥 파혼하겠다는 말을 꺼냈더니 아빠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민경아, 혹시 그놈이 우리 회사 힘들다고 하니 결혼 안 하겠다고 하니? 그래서 파혼하겠다는 거야? 저는 아빠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분노를 참으면서 파혼하라고 하셨습니다. 파혼해라. 아빠는 네 뜻이면 파혼하겠다고 해도 존중할 거야. 근데 아무래도 그놈은 내가 그냥은 못 넘어가겠구나. 우리 딸한테 감히 이런 상처를 줘? 괜찮은 놈인 줄 알고 회사까지 소개해준 건데 영 틀려먹은 놈이구만. 그놈은 네 덕에 회사 취직한 줄은 알아? 이제 와서 그거 안다고 달라질 게 뭐예요, 아빠. 저는 5년간 그 사람 믿고 지낸 시간이 아까워 죽겠어요. 저 파혼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저런 인간인 걸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다 싶네요. 저는 결혼 당분간 생각 없으니까 아빠는 나 신경 쓰지 말고 아빠 사업 신경 쓰세요. 아빠가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 알겠지? 그놈의 자식 당장 회사에서 자르게 해달라고 해도 된다. 아빠가 꽂아둔 놈이니 빼는 건 일도 아니야. 저는 아빠 말에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가족들은 밤늦도록 저를 위로해주고 같이 남자친구 욕을 해줬어요. 파혼을 선언하고 나서 그 인간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늦게라도 미안하다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문자 한 통 없었고요. 대신 물건을 돌려달라는 재촉 문자만 보내더라고요. 그거 보니 마지막 남은 정마저 다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딱 일주일 후 저는 남자친구에게 물건을 돌려주겠으니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그 인간이 준 선물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의 연애 역사가 담긴 물건을 전부 한 상자에 담았습니다. 전부 건네주고 깨끗하게 정리할 생각이었어요. 약속 장소에 갔더니만 그 인간은 얼굴이 아주 반질하니 고민도 안 한 듯 하더군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지더라고요. 가지고 왔냐? 이 상자에 있는 게 다라고? 오빠는 나랑 헤어지는 게 참 간단하구나.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였어? 나도 힘들어. 나는 뭐 너랑 그동안 연애한 시간이 안 아깝겠어? 나도 이제 30 중반 향하는 나이야. 너만 믿고 장가 가려다가 계획 틀어진 나를 뭘로 보상받냐? 암튼 우리는 서로를 위해 여기까지가 맞아.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 잘 살 테니까 너도 새 출발하길 바라. 터진 입이라고 저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냥 깔끔히 끝내려고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저런 소리 들으니 확실히 주제 파악은 하게 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 새 출발이라. 오빠는 그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돈 모아서 새 여자 만나고 결혼까지 할 계획을 벌써부터 세웠는가 봐? 근데 어쩌냐? 그건 오빠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뭐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야? 구질구질하니까 그만하고 용건 끝냈으면 그만 일어나자. 아니? 아직 나는 용건 안 끝났어. 마지막으로 오빠한테 돌려줄 게 있어서 말이지. 저는 그리 말하며 아빠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강민철 씨 딸 강민경이라고 해요. 아빠가 연락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아빠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내가 무슨 수작을 부리는가 싶어 눈만 꿈뻑거리고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그럼 김선호 씨는 회사에서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전화를 끊자 남자친구는 놀란 얼굴로 화를 냈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다 전화한 거야? 거기서 내 이름이 왜 나오냐? 정리는 또 뭐고? 이 사실을 이제야 말하게 되네. 오빠는 몰랐겠지만 사실 오빠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우리 아빠 절친이셔. 우리 아빠가 그 회사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 근데 오빠 취직 못하고 있을 때 사실 내가 따로 부탁한 거야. 공채도 아니고 경력도 없는데 오빠 같은 신입을 회사에서 뭘 믿고 뽑겠냐? 다 우리 아빠가 힘써준 덕이지. 그건 몰랐지? 오빠 능력으로 취직한 줄 알았겠지만 어쩌니? 지금 다니는 회사 오빠 힘으로 들어간 게 아닌데. 내가 오빠같이 이중적인 인간 회사에 둬봤자 도움 안 될 것 같으니 잘라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회사에서도 오빠 금평 별로 안 좋다고 하더라? 하긴 오빠같이 겉다르고 속다른 인성으로 일을 제대로 했을 리 없지. 암튼 나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당당히 내 실력으로 입사한 건데 네가 뭔데 나를 자르라 마라 얘기하는 건데? 미안하지만 오빠가 무시한 작은 회사에서는 아직도 이런 방식이 통하거든. 누구 덕분에 그 회사 다니는지 몰랐지? 근데 이제라도 알고 있으라고. 저는 당혹스러워하는 그 인간을 남겨두고 약속 장소를 나와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마 다시금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대답 대신 아까 통한 회사 대표의 전화번호를 보내버렸어요. 제가 자기 회사 사장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아마 찔끔했을 겁니다. 나중에 들으니 아빠가 그 인간 회사에서 내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회사 생활을 어찌 하는지 잘 몰랐는데 듣고 나니 참 사람 속은 모르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글쎄 저랑 결혼한다고 아마 그 회사에서 곧 나가겠다는 말을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다고 해요. 근무 태도도 엉망이라 안 그래도 인사팀에서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아빠는 미안한 마음 갖지 말라고 하셨어요. 본인 그릇이 안 되는데 욕심부리는 놈은 쓴맛을 한번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5년간의 연애를 종결했고 결혼 준비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빠 회사는 위기를 잘 극복해서 정상화되었고 우리 가족은 한시름 놓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황당하게도 헤어진 그 인간이 거의 폐인이 된 모습으로 불쑥 저 다니는 회사 근처에 나타나 만나자는 연락을 했던 일이 있었어요. 이유야 뻔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아빠 회사가 멀쩡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본인은 회사에서 잘리고 저와의 결혼도 깨지고 다 놓쳤다고 생각하니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마음으로 저에게 용서를 빌려는 작전을 쓰더라고요. 저를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헤어질 때 줬던 상자를 도로 건네더니 이러는 겁니다. 민경아, 내가 진짜 어리석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네 덕에 들어간 회사인데 그것도 모르고 건방 떨다가 이렇게 된 거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장인어른한테도 사과하고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왜? 이제 와서 우리 아빠 건재한 거 보니까 아차 싶어? 됐어. 이미 그 속내 다 안마당에 내가 미쳤어? 우리는 이미 끝난 인연이야. 나랑 결혼하면 똥 받는 거라고 말하던 사람이랑 다시 시작할 마음 없어. 그러니까 이 거지 같은 유물은 갖고 꺼져.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우리 아빠한테 말할 거야. 그러면 어찌 될지는 아마 잘 알 거라 믿어. 인간이라는 게 저리 간사한 존재였나 싶었습니다. 그 인간은 회사에서 나와 급한 대로 배달 일을 전전하고 있다고 하며 저에게 매달렸지만 저는 불쌍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지금까지 다행히 그 인간과 볼 일은 없네요. 저는 파혼을 하면서 만난 시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솔직히 앞으로 누굴 만나는 일이 두렵기도 합니다. 한번 크게 데이고 나니 아마 누군가에게 마음을 못 열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 나이도 젊으니 자기 살 길 잘 개척하리라 생각합니다. 저 놓친 거 아까워서 폐인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거짓으로 온 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아마 본인에게 이득을 줄 여자를 잘 물색하고 다니겠죠. 그러다가 아마 본인과 똑같은 속물 같은 여자를 만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아직 싱글의 삶을 좀 즐기려고 합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주말에는 취미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며 지내려고요. 그런 인간하고 결혼할 뻔했다 깨졌으니 적어도 그 인간보다는 나은 사람 만나기 위해 저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죠? 저의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혼 여성분들에게는 아마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어요. 절대 오래 사귀었다고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진심을 제대로 보라고 조언하고 싶네요. 파혼한 주제에 이런 조언 우습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